며칠 후 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자 결국 버티다 못한 재민 씨가 이사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너 그 집 뭐야? 너 설마 방 빼? 나중에 보자 얘들아. 나 갈게.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재민 씨마저 원룸에서 도망치듯 나가버리자 남은 세 사람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웬일이야? 그 소문 진짠가 봐. 아, 유경아 나 무서워. 우리도 무슨 일 생기기 전에 다른 방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린 상관없지 않아? 남자애들한테만 이상한 일 생기는 거잖아. 그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무섭긴 하다, 그치? 빨리 들어가자. 아무리 남학생들에게만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고 해도 세 사람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혁 씨가 몰래 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체 그는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요? 다음 날 진혁 씨가 세 여학생과 함께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맛있게 먹어. 이번 일 때문에 너희들도 괜히 뒤숭숭할 것 같아서 따로 불렀어.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마음껏 먹어. 네, 오빠 잘 먹겠습니다. 오빠 때문에 저희 방 못 빼겠는데요? 진혁 씨가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민 줄도 모르고 참 화기애애합니다. 그런데 그때 괜찮아? 많이 뜨겁지? 네, 괜찮아요. 조심 좀 하지. 저번에도 그러더니. 저번이요? 미안. 그 다른 친구랑 헷갈렸어. 먹어. 얼른 많이 먹어. 그러더니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굽는 진혁 씨. 하지만 다은 씨는 뭔가 찝찝한 표정입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은 씨. 좀 전에 베었던 팔이 아픈지 상처를 확인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지 다은 씨 시선이 인덕션으로 향합니다. 사실 며칠 전 식사를 때우기 위해 홀로 집에서 라면을 끓이던 다은 씨는 급한 마음에 맨손으로 냄비를 잡다가 손을 대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은 씨의 손에 상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번에 라면 끓이다가 데인 건데 진혁 오빠가 어떻게 알았지? 다은 씨는 아무래도 진혁 씨가 한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며칠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다은 씨. 정은아, 나 교양 수업 끝나서 먼저 집에 가고 있어. 이따 봐. 그런데 원룸으로 들어서던 다은 씨가 뭔가를 보고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놀랍게도 진혁 씨가 친구들의 방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뭐야? 왜 남의 방에서 나오지? 아무리 주인집 아들이라고 하지만 남의 방을 몰래 들락거리다니요? 아무래도 뭔가 수상합니다.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향한 다은 씨가 휴대전화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둠 속에서 카메라를 통해 집안을 살펴보는 다은 씨. 그런데 그때 저게 뭐야? 대체 다은 씨는 뭘 보고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그러더니 어둠 속에서 카메라를 통해 집안을 살펴보는 다은 씨. 그런데 그때 저게 뭐야? 대체 다은 씨는 뭘 보고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다음 날 방 안에서 홀로 뭔가를 보며 흐뭇해하는 진혁 씨. 그때 다은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다은아. 오빠, 지금 저희 집에 잠깐 와줄 수 있어요? 샤워기가 망가진 것 같아서요. 전화를 받자마자 다은 씨의 방으로 향하는 진혁 씨. 다은아, 진혁 오빠야.
다 같이 있었구나. 아까 뭐 샤워기가 고장났다고. 그런데 그때 뭐야 고수들? 경찰입니다. 박진혁 씨, 당신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이나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예? 아니 그게 무슨?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끝까지 모른 척하네. 당신이 우리 방에 몰카 설치하고 훔쳐봤잖아. 놀랍게도 여학생들의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박진혁.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놀랍게도 집주인의 아들인 가 세입자인 여대생들의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훔쳐보고 있었던 겁니다. 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평소 다정한 이웃집 오빠인 것처럼 여대생들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이야기는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번듯한 대학을 나온 박진혁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시간이 다 됐네. 슬슬 가볼까? 그에게는 남들에겐 말 못할 아주 고약한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룸에 살던 여학생들의 방을 몰래 훔쳐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룸에 새들어 살던 여학생들이 그 범행 대상이었는데요. 아우 거기서 커튼을 왜 치냐고. 아 진짜 감질나 죽겠네 정말. 하지만 박진혁의 욕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몰래 카메라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 이거야. 나도 그냥 하면 되잖아. 집주인 아들이었던 박진혁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세입자 여학생들의 방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여학생들이 학교에 간 사이 집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사생활은 고스란히 카메라를 통해 박진혁의 노트북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너 밑에 나가잖아. 응. 뭐 해볼까? 이거 어때? 이러한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친절한 박진혁을 믿고 의지해왔던 것이죠. 와, 방이 굉장히 좋네요. 그러던 어느 날 원룸에 남학생 세입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이씨 왜 남자가 들어오냐고. 그러자 박진혁은 더 많은 여학생들을 훔쳐보고 싶은 욕망에 남학생들을 쫓아내기로 결심합니다. 남학생들의 방에 온갖 요상한 짓을 해가며 괴상한 소문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박진혁의 수상한 행동을 본 다은 씨가 몰카를 의심하게 됐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카메라를 찾는 방법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후레쉬를 비치자 빛에 반사된 몰래 카메라의 렌즈가 반짝인 것입니다. 결국 다은 씨가 박진혁이 숨겨놓은 카메라를 발견한 것이죠. 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평소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던 은 자신의 방에서 카메라가 발견되자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그 영상 속에는 가 직접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범행이 들통난 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모든 범행이 들통난 박진혁. 나 미안한데 한 번만 봐주라. 어? 그동안 솔직히 내가 너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 몰래 훔쳐보려고 잘해준 거잖아, 이 변태 자식아. 그를 믿었던 여학생들의 분노가 클 수밖에요. 야, 이놈 방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애들한테 그 나쁜 짓을 해. 죄송해요. 죄송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학생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보금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욕망은 결코 만족되는 법이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